안녕하세요. 저는 검색 광고의 게재 원리와 매체별 세팅 방법 강의를 맡은 링크프라이스의 박여지 책임입니다. 오늘은 검색 광고의 개념과 특징, 상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요약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검색 광고의 개념과 특징, 2번 검색 광고 게재 원리, 3번 검색 광고 상품 소개. 이렇게 세 가지 목차를 따라 검색 광고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검색 광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검색 광고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검색 광고의 사전적 정의는 네이버 어학사전에 인터넷의 검색 사이트를 통해 하는 광고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개념적으로 접근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 사용자가 인터넷 매체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임의의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때 검색 결과 페이지 혹은 정보 페이지 상하단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광고를 노출해 광고 매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의 인터넷 광고를 의미한다. 이게 바로 검색 광고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럼 이런 검색 광고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당 페이지의 오른쪽을 보시면 대표적인 이커머스 마케팅 퍼널 중 하나인 아이사스 퍼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는 여기서 세 번째 단계인 검색 퍼널에서 접하게 되는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검색 광고는 소비자의 능동적 행위인 검색을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잠재 고객이 많이 유입되고 따라서 타 유형 광고 대비 높은 전환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검색 단계는 고객의 니즈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효과적인 광고를 접했을 때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대부분 CPC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입찰을 하면서 순위를 조정하거나 광고를 오프하는 등 상황에 맞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색 광고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검색 광고의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합리적인 과금 방식이 검색 광고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코스트 퍼 클릭이라는 과금 방식으로 CPC 과금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클릭을 할 때마다 과금이 이루어지며 노출에는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특징에서 간략하게 나왔던 높은 전환율입니다.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검색한 인터넷 페이지 내에서 제공되는 광고이므로 잠재 고객이 많이 유입되고 타 유형의 광고 대비 높은 전환 매출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전환 추적입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광고들이 그렇듯이 검색 광고로 유입된 고객들을 전환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전환 추적을 통해 우리는 광고를 클릭한 고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연한 운영 방식입니다. 실시간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광고주의 상황이나 예산 및 성과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번 주 주말은 월말이라 광고 예산이 아슬아슬하다 하면 일시적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입찰가를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 상품이 방송에 나와서 검색량과 매출량이 갑작스럽게 폭증하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예산과 입찰가를 높여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을 것 같은 검색 광고에도 당연히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검색 광고의 단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입찰가 경쟁입니다.
클릭당 과금은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클릭당 단가가 급상승하므로 광고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능동적이기도 하고 수동적이기도 한 노출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검색을 하기 전까지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많은 고객들에게 내 상품을 인지하게 해줄 수 없다는 점인데요. 소비자가 직접 검색을 한다는 점에서는 능동적이지만 소비자의 검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내 광고를 보여줄 수 없다는 점에서 마냥 소비자를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광고라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생부터 검색 광고와 함께 해온 부정 클릭인데요. 경쟁사를 비롯한 구매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클릭으로 광고비만 과금되고 실제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 이 부정 클릭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리소스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실시간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바로 캠페인과 소재로 구성됩니다. 우선 캠페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캠페인이라는 단어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단일 아이디어와 주제를 공유하는 일련의 광고 메시지를 의미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 중에서도 검색 광고에서 캠페인이란 광고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사용되는 전략의 단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시즌, 광고 노출 기간, 하루 예산 등의 목적에 따라 자유로운 캠페인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베이나 위메프 같은 플랫폼에서는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를 구성하는 또 다른 구성 요소인 소재란 고객이 최초로 접하는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로 광고를 구성하는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랜딩 URL 등의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이 소재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다룰 검색 광고 상품을 알아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색 광고는 어떤 원리를 통해 게재가 될까요? 검색 광고는 보통 캠페인과 소재 등록 후 입찰가에 의해 노출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통 검색 광고는 입찰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외의 복병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품질지수입니다. 품질지수는 내 광고가 다른 광고와 비교해서 얼마나 검색 사용자의 의도와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품질지수를 통해 내 광고의 상대적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질지수가 높으면 똑같은 순위라도 더 낮은 입찰가에, 품질지수가 낮으면 똑같은 순위라도 더 높은 입찰가에 노출이 됩니다. 오른쪽 예시 이미지로 보여주는 품질지수 막대는 직관적으로 내 광고의 품질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방법인데요. 매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네이버를 기준으로 하면 품질지수 막대는 7칸, 이베이나 11번가를 기준으로 하면 품질지수 막대는 5칸이 됩니다. 이렇게 검색 광고의 특징과 게재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런 검색 광고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대표 포털 네이버에 있는 검색 광고 상품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파워링크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표시되는 사이트명과 설명, URL로 구성된 검색 광고입니다. 노출 위치는 네이버 내 파워링크, 비즈사이트, 블로그, 지식인, 카페, 네이버 검색 광고와 제휴를 맺은 외부 페이지에 노출이 됩니다. 광고주는 각 키워드를 구매하고 구매 입찰가를 어떻게 입력했느냐에 따라 입찰 경쟁이 이루어지며 노출 순서가 결정됩니다.
이때 구매 입찰가는 각 키워드에 따라 최소 7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워링크의 소재는 원래 제목과 설명, URL로 구성된 아주 심플한 형태였는데 소비자들의 클릭수가 차차 떨어지면서 확장 소재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의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이미지, 가격 링크 등 다양한 확장 소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네이버 통합 검색의 쇼핑 영역 및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 페이지의 이미지를 노출하는 이미지형 검색 광고로 이용자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로 페이지당 상단에 3개에서 4개의 광고 상품이 노출되며 쇼핑 영역의 경우 각 페이지당 9개 이상의 광고 상품이 노출됩니다. 키워드 및 노출 유형에 따라 광고 개수가 변화할 수 있으며 쇼핑 검색 광고 집행 전 네이버 쇼핑 내 상품 등록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광고주가 상품 단위로 적용한 입찰가와 이용자가 검색한 키워드와 상품의 연관도에 의해 광고 순위가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원하는 키워드로 무조건 광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제 광고주 중 한 분은 네이버 쇼핑 내에 기름 보일러 연통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내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해당 키워드는 네이버 쇼핑 내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려는 이용자의 검색량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네이버 광고센터에는 등록이 되었으나 쇼핑 검색 광고로는 끝끝내 광고가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제 광고주 중 한 분은 소파를 의자라는 키워드로 판매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네이버 쇼핑 내 알고리즘이 소파와 의자를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그래서 의자라는 키워드로는 광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네이버의 검색 광고는 네이버 파워 컨텐츠입니다. 네이버 파워 컨텐츠는 이용자의 전복 탐색 의도가 깊은 키워드에 대해 블로그 포스트 등의 컨텐츠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 상품으로 네이버 PC, 모바일 통합 검색 및 뉴스 블로그 등에 노출이 됩니다. 파워 컨텐츠 등록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적용한 입찰가와 광고 집행 중 얻은 품질 지수에 의해 광고 순위가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원하는 키워드로 전부 광고가 가능한 것이 아닌 파워 컨텐츠 등록 키워드로만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파워 컨텐츠로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광고센터에서 파워 컨텐츠 키워드 파일을 다운받아 어떤 키워드로 광고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 컨텐츠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최신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포스팅을 이용한 컨텐츠성 광고 상품이다 보니 최초 등록 시 컨텐츠 발행일이 최근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컨텐츠 등록 후에도 컨텐츠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최신 포스팅으로 교체해달라는 알림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네이버 검색 광고는 네이버 브랜드 검색입니다.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용자가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 통합 검색 결과 상단에 브랜드와 관련된 최신 컨텐츠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노출하는 상품으로 브랜드 검색 시 총 30개의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는데 광고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호명, 상품명 등의 브랜드 키워드에 한해 브랜드 검색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페이지의 나이키 브랜드 검색의 경우 운동화라는 일반 키워드는 사용이 불가하며 나이키 운동화 같은 브랜드 관련 키워드로만 등록이 가능한 것이죠.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이용자가 검색했을 때 광고주가 등록한 광고 1개가 단독으로 노출되고 이미지와 텍스트,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 과금 방식은 일반적인 검색 광고의 CPC 방식이 아닌 코스트 퍼 밀리언을 CPM 방식으로 클릭당 과금이 아닌 등록된 키워드의 총합 노출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은 네이버 신제품 검색 광고입니다.
신제품 검색 광고는 모바일 통합 검색에서 제품 서비스와 연관된 일반 명사 키워드를 검색했을 경우 검색 결과 상단에 신규 또는 리뉴얼 출시한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이미지,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노출하는 광고 상품입니다. 출시한 지 180일 이내의 제품 서비스 대상으로 집행 가능하며 신규 출시 또는 리뉴얼 상품임을 강조할 수 있는 신제품 전용 템플릿으로 신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단, CPC 방식이 아닌 코스트 퍼 타임의 CPT 방식으로 주 단위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은 후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의 검색 광고 상품인 카카오 키워드 광고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키워드 광고는 검색한 키워드와 연관성 있는 광고가 다음 카카오톡, 제휴 매체 등 다양한 지면에 검색 결과 또는 텍스트형 배너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키워드 광고의 기본 소재의 이미지, 가격 등을 추가로 노출하고 여러 확장 소재가 함께 노출되는 확장 소재 믹스 타입으로도 사용자의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검색한 키워드와 등록된 소재가 매칭된다는 점, 다양한 확장 소재를 믹스해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 파워링크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의 검색 광고인 구글 텍스트 검색 광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텍스트 검색 광고는 검색 이용자가 구글에서 검색했을 시 검색 페이지와 검색 네트워크, 검색 파트너,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구글 네트워크에 게재되는 광고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또는 모바일에서는 다르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구글 텍스트 검색 광고 시 다양한 키워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검색 유형을 제공하는데 키워드 카테고리에 따라 일치 검색, 구문 검색, 확장 검색, 변형 확장 검색을 활용하여 클릭과 전환 볼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색 소재를 최적화하면 브랜드 및 서비스와 관련 있는 키워드들이 유저에게 맞춤형 형태로 소재를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높은 전환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앞서 살펴봤던 네이버 파워링크, 카카오 키워드 광고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글 쇼핑 검색 광고가 존재합니다. 구글 쇼핑 검색 광고는 구글 쇼핑 광고에서 키워드가 아니라 기존의 판매자 센터 제품 데이터를 사용하여 광고를 게재할 방식과 위치를 정합니다. 판매자 센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품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의 검색과 광고를 연결하여 가장 관련성 높은 제품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네이버와 다르게 위치에 따른 차등 입찰가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고주는 판매자 센터 제품 인벤토리를 쉽고 간편하게 구성하고 홍보할 수 있게 해주는 쇼핑 캠페인 또는 실적 최대화 캠페인을 통해 구글 애지에서 쇼핑 광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텍스트 검색 광고가 네이버 파워링크, 카카오 키워드 광고와 유사한 점이 있었듯이 구글 쇼핑 검색 광고도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쇼핑 검색 광고는 검색 결과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미지 탭, 쇼핑 탭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 엔진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검색 광고들은 차례대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목적성 구매형 플랫폼에서의 검색 광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상품은 쿠팡 매출 최적화 상품입니다. 쿠팡 매출 최적화 상품은 구매 의도를 가지고 제품을 탐색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노출하여 구매로 연결시켜주는 광고로 키워드 선정이나 입찰가 고민이 필요 없이 목표 광고 수익률만 입력하면 쿠팡의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광고를 최적화하여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합니다. 쿠팡 내 다양한 지면에 노출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맞춰 노출되는 검색 결과 페이지가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면이 있으나 검색 광고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매출 최적화 광고의 특이한 점은
일 예산을 최소 3만 원 이상 설정해야 효율적인 노출을 보장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 광고주는 초반에 매출 최적화 광고에 진입하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쿠팡 수동성과형 광고가 있습니다. 쿠팡 수동성과형 광고는 키워드와 입찰가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광고로 스마트 타겟팅을 이용하여 좀 더 쉽게 키워드를 선택한 후 입찰가만 설정할 수도 있고 원하는 특정 키워드와 입찰가를 개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설정하고자 할 때 유용하며 쿠팡 내 다양한 지면에 노출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맞춰 노출되는 검색 결과 페이지가 해당되고 그 외에는 다양한 지면이 있으나 매출 최적화 광고와 마찬가지로 검색 광고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옥션과 지마켓에 노출되는 검색 광고인 이베이 파워클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 파워클릭은 지마켓과 옥션의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어 구매자의 주목도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한 번의 등록으로 PC와 모바일 동시 노출이 가능합니다. 지마켓 옥션 검색 결과 페이지뿐만 아니라 카테고리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외부 키워드 연동 매체 및 카테고리 연동 매체에도 노출이 됩니다. 최저 입찰가는 90원이며 10원 단위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1번가의 검색 광고 상품인 포커스 클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 포커스 클릭은 PC 모바일 11번가의 통합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 및 추천 영역 등 다양한 주목도 높은 광고 영역에 판매 상품을 노출할 수 있는 검색 광고 상품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90원이며 10원 단위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검색 광고의 상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검색 광고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광고는 검색 이용자의 검색 과정에 맞추어 개인화되기 때문에 태생부터 다른 광고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으며 그 등장과 함께 광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검색 광고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검색 광고는 정확한 광고 성과의 측정 방식, 클릭당 과금 방식, 실시간 경매 기반의 가격 결정 방식 등 다른 광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 있어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소상공인까지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렇게 검색 광고의 개념과 게재 원리, 다양한 검색 광고의 상품들과 검색 광고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검색 광고의 게재 원리와 세팅 방법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링크프라이스의 박여지 책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색 광고의 게재 원리와 세팅 방법 강의를 맡은 링크프라이스의 박여지 책임입니다. 오늘은 제2강 검색 광고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검색 광고의 개념과 게재 원리 등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 다룬 지난 강의와는 다르게 실무에서 사용되는 검색 광고 상품들을 직접 세팅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간단한 세팅 방법 외의 전략적인 세팅 방법이나 매체별 차이점을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시간 관계상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세팅 방법에 대해서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강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는 네이버 검색 광고 메인 페이지로 로그인을 마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위치한 파란색 광고 플랫폼 버튼을 클릭하시면 광고 플랫폼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왼쪽 메뉴 상단에 보이는 파란색 광고 만들기 버튼으로 네이버에 있는 대부분의 검색 광고를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광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캠페인 유형에서 어떤 광고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캠페인 유형 항목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파워링크 유형을 세팅해 보실까요? 파워링크 유형에 체크를 한 다음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고 캠페인 예산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캠페인 예산을 0원으로 설정하면 저장하고 계속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경고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예산을 설정하지 않으면 클릭당 과금이 되는 CPC 광고의 특성상 예상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소진할 수 있으니 캠페인 설정에서 반드시 일 예산을 설정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일 예산을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캠페인 설정을 마치면 캠페인에 속한 그룹을 설정해야 합니다. 파워링크 그룹에서는 그룹의 이름과 사이트 URL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이 그룹에서 사용될 기본 입찰가를 설정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실 점은 하루 예산을 설정하셔야 하는데 0원으로 설정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룹 예산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캠페인에서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룹은 캠페인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캠페인 예산을 따르므로 그룹의 예산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캠페인 예산에 맞춰 광고가 집행됩니다. 그래서 그룹 설정은 캠페인 예산이 설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제한 없음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저장하고 계속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떤 키워드로 광고를 할 것인지 어떤 소재로 광고를 할 것인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 내가 광고하고 싶은 상품 및 서비스에 알맞은 제목과 설명, 사이트 URL을 소재에서 입력하셔서 광고 만들기를 완료하시면 파워링크 기본 세팅은 마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미 파워링크 세팅이 완료된 업체의 예시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키워드와 소재가 세팅되어서 광고가 정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쇼핑 검색 광고를 세팅해 볼까요? 광고 플랫폼 화면에서 광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캠페인 유형에서 쇼핑 검색 유형을 선택합니다. 캠페인 이름 설정과 예산 설정 부분은 파워링크와 동일합니다.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주신 다음 광고 그룹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광고 그룹 유형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유형의 쇼핑 검색 광고를 설명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오늘은 기본형인 쇼핑몰 상품명만 기본 세팅 방법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유형에서 쇼핑몰 상품명을 클릭하시면 그룹 이름과 쇼핑몰 URL, 그룹 입찰가와 일 예산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완료하고 넘어가면 네이버 쇼핑에 등록되어 있는 내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할 상품을 선택하시고 광고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쇼핑 검색 세팅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번엔 파워 컨텐츠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 캠페인 유형에서 파워 컨텐츠 유형을 선택하고 등록 가이드를 확인하신 다음 네를 체크합니다.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고 캠페인 1 예산을 설정해 주신 다음 저장합니다. 그 다음 그룹에서 URL을 설정하시고 1 예산을 설정하시고 기본 입찰가를 설정한 다음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키워드 추가하기 영역에서 어떤 키워드로 광고를 할 것인지, 내가 광고하고 싶은 상품 및 서비스에 알맞은 소재 생성은 어떻게 하면 될지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알맞은 키워드와 알맞은 소재 설정이 끝나면 파워 컨텐츠 기본 세팅은 마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파워 컨텐츠 세팅이 완료된 예시 업체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세팅이 완료되어 있고 소재 세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컨텐츠 발행일이 최근 6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소재가 노출이 제한된 이유는 컨텐츠 발행일이 6개월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브랜드 검색을 등록해 볼까요? 브랜드 검색과 신제품 검색은 같은 캠페인 유형이라 캠페인 설정이 아닌 그룹 설정 시 브랜드 검색으로 설정할 것인지 신제품 검색으로 설정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검색 유형도 일반형과 브랜드존형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그룹 이름과 URL, 대상 매체를 설정하면 소재 템플릿에서 내가 설정한 광고가 어떤 유형으로 노출될지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을 완료하셨으면 그 다음 브랜드 키워드와 소재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 이 설정이 완료된 업체의 예시 이미지를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키워드가 세팅이 되어 있고 소재가 세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1강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클릭당 과금인 CPC 형태가 아니라 키워드의 검색 노출량의 총합에 따른 CPM 방식이라 계약하기 버튼을 통해 입찰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제품 검색 광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검색 광고는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유형에서 그룹 설정 시 신제품 검색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광고 그룹 이름을 선택해 주시고 URL을 설정한 다음 키워드 그룹을 내 상품에 맞게 설정합니다. 그러면 키워드 그룹에서 어떤 키워드로 세팅이 가능할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대상 매체에서 소재 템플릿에서 내 광고 상품이 어떻게 노출될지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주신 다음 소재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모든 소재를 다 세팅한 다음 어떻게 노출될지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을 하고 광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신제품 검색 광고의 세팅이 완료됩니다. 신제품 검색 광고의 경우 1강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클릭당 과금인 CPC 형태가 아니라 주 단위 입찰인 CPT 방식으로 계약하기 버튼을 통해 입찰을 시도해야 하며 낙찰될 경우 광고비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신제품 검색 광고의 키워드와 소재를 세팅하고 낙찰하는 모습을 전부 보여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있어 완료된 예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나긴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 방법이 끝이 났네요. 이번에는 네이버 파워링크와 비슷한 카카오 키워드 광고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비즈니스 화면에 로그인한 다음
상단의 광고 메뉴에서 키워드 광고 메뉴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 센터 화면으로 이동하신 다음 캠페인 만들기 버튼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캠페인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비즈 채널 항목에서 광고 대상인 URL을 입력하시고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신 다음 고급 탭을 눌러 일 예산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전환 추적과 추정 URL을 설정해 두면 1강에서 배웠던 검색 광고의 장점, 전환 추적 결과로 광고를 클릭한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인사이트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광고 그룹 설정 페이지가 나옵니다. 광고 그룹 이름을 설정하고 매체 유형에서 어떤 매체에 노출될 것인지를 설정한 다음 어떤 디바이스에서 노출될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확장 탭에서 내가 설정한 키워드 외의 연관 키워드에도 노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그룹의 기본 입찰가와 그룹의 일 예산을 설정해 주신 다음 저장하고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그룹에서 어떤 키워드를 세팅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 상품과 서비스에 알맞은 키워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세팅이 완료되면 저장하고 계속을 누른 다음 소재 세팅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소재 설정 화면에서 제목과 설명, 랜딩 URL로 구성된 소재를 설정한 다음 확장 소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 소재를 추가해 이미지나 동영상, 가격 링크 등으로 내 키워드 광고 상품을 좀 더 다채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네이버 파워링크에서도 전부 설정이 가능하며 앞으로 소개할 구글 애즈의 텍스트 검색 광고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키워드 광고를 세팅하는 모습을 전부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이미 세팅되어 있는 예시 업체의 예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과 광고 그룹, 키워드, 그리고 소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검색 광고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광고 센터인 구글 애즈는 타 광고 센터에 비해 세팅해야 할 옵션이 굉장히 많고 메뉴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 구글 애즈 관련 자격증이 따로 존재할 만큼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아쉽게도 본 강의에서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세팅 방법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애즈에 접속하신 다음 바로 보이시는 파란색 새 캠페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와는 다르게 이 캠페인의 목적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캠페인은 1강에서 다뤘던 캠페인의 기본 개념, 전략의 단위라고 하는 개념에 가장 충실한 목표 설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메뉴에서 캠페인 목표 설정이 완료되셨다면 캠페인 유형으로 검색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목표 달성 영역에서 URL을 입력해 주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본격적으로 이 캠페인이 어떤 방침에 따라 운영될 것인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광고를 입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획득할 것인지 다양하게 설정하실 수 있고, 이 결정을 완료한 다음에는 캠페인 설정으로 넘어가서 광고 노출 지면, 그리고
광고 노출 지역, 광고 노출 언어, 잠재 고객의 타입과 키워드, 연관 키워드 노출 여부까지 전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키워드와 광고 소재 설정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키워드는 이 영역에서 설정이 가능하시고 광고 소재는 이 영역에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키워드와 소재 설정이 완료되면 이 캠페인의 일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 예산 설정까지 마치고 나면 구글 애즈의 텍스트 검색 광고는 세팅이 완료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구글 쇼핑 광고를 한번 세팅해 볼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글 애즈에 접속하신 다음 파란색 새 캠페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표 메뉴에서 캠페인 목표가 설정 완료되었다면 계속 버튼을 눌러 캠페인 유형을 쇼핑으로 선택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구글 애즈에 미리 구글 판매자 센터와 연동을 해두어야 구글 쇼핑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캠페인 하위 설정으로 두 가지 타입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실적 최대화 캠페인과 표준 쇼핑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 두 가지 타입의 캠페인을 전부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로 구글 자동화를 더 많이 활용하는 실적 최대화 캠페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 계속 페이지로 넘어가서 캠페인의 세부적인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와 마찬가지로 캠페인 세부 설정으로 입찰과 고객 획득 방식, 캠페인 세부 설정, 그리고 일 예산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신데 검색 광고와는 다르게 에셋 그룹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에셋 그룹은 소재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영상, 이미지, 다양한 길이의 제목과 설명 등을 에셋 그룹에서 세팅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용자에게 도달할지 그리고 어떤 사용자에게 잠재 고객에게 내 광고를 노출할지 여부 또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구글 쇼핑 검색 광고도 세팅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검색 엔진 기반 검색 광고가 아닌 목적성 구매 플랫폼의 검색 광고 세팅 방법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는 쿠팡의 검색 광고 세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쿠팡의 검색 광고로 매출 최적화 광고와 수동 성과형 광고의 세팅 방법을 다룰 예정인데요. 우선 매출 최적화 광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광고센터인 쿠팡 애즈에 접속하시면 왼쪽 메뉴에 직관적으로 광고 만들기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캠페인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스크롤을 내려 AI 스마트 광고를 클릭하시면 일 예산 설정과 목표 광고 수익률 설정만으로 광고 세팅이 완료됩니다. 매출 최적화 광고는 쿠팡 AI가 자동으로 운영해 주기 때문에 판매 중인 상품의 전체 상품 광고 성과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성과에 맞게 광고를 운영한 후 성과 변화에 따라 예산 가중치를 변경해서 광고를 집중할 상품은 더 많이 노출되고 광고에서 제외될 상품은 노출되지 않는 등 AI 맞춤형으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최소 일 예산이 3만원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단점이고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와 내가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설정할 수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동 성과형 광고가 있습니다. 세팅 방법은 간단하게 쿠팡 애즈 메뉴에서 광고 만들기 버튼을 누른 다음
스크롤을 내려 광고 상품 설정 메뉴에서 수동 상품 설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품 설정 탭에서 광고할 상품을 선택해 주신 다음 스크롤을 내리면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셔서 세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스마트 타겟팅을 통해서 쿠팡 AI로부터 추천받은 키워드를 광고에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매출 최적화 광고와 수동 성과형 광고는 검색 영역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비검색 영역인 추천 영역, 카테고리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출되는데, 해당 영역은 검색 광고와는 관계가 없어 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목적성 구매 플랫폼인 3대 오픈마켓, 지마켓, 옥션, 11번가의 검색 광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오픈마켓의 검색 광고는 아주 오래된 광고 상품인 만큼 앞서 살펴본 플랫폼들과는 다르게 단순하고 정겨운 UI, UX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광고 등록이 아주 쉽고 직관적이라 초보자분들도 무리 없이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마켓과 옥션은 지마켓 광고센터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공유하고 있고, 검색 광고 상품 이름도 파워클릭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덕분에 지마켓 광고센터 내에서 지마켓 광고와 옥션 광고를 동시에 세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마켓 광고센터에 접속하면 상단에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광고 등록이라는 메뉴가 떠오릅니다. 광고 등록 메뉴를 선택하시면 일반 등록과 간편 등록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일반 등록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등록 방식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그룹 이름을 먼저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룹은 다른 광고센터의 캠페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룹 이름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상품을 선택하고 키워드 선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키워드 선택 버튼을 눌러 이 상품이 노출될 키워드를 직접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 세팅은 추천된 키워드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키워드를 입력해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광고 전략 설정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룹의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룹 1 예산과 노출 기간, 노출 요일과 시간, 그리고 노출될 지면까지 모두 설정이 완료되면 입찰 정보 입력으로 넘어가서 키워드의 입찰가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된 다음 등록 완료를 누르면 이베이 파워클릭 세팅은 완료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가의 검색 광고인 포커스 클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클릭은 11번가 애드 오피스에서 세팅이 가능한데요. 애드 오피스에 접속하면 바로 왼쪽 메뉴 상단에 광고 만들기라는 빨간색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포커스 클릭의 캠페인 설정과 그룹 설정이 차례대로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캠페인 이름과 캠페인 전략에 따른 캠페인 일예산, 캠페인 노출 기간 설정이 가능하며, 그룹 전략으로 내려오면 그룹명 설정과 그룹 입찰가 설정, 그리고 그룹 일예산 설정과 그룹 노출 요일 시간 설정, 노출 영역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캠페인과 그룹의 전략 설정이 완료되면 광고 노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광고 상품을 선택하기만 해도 광고 만들기는 일단 완료가 됩니다. 완료된 캠페인 내의 세팅된 광고 상품을 확인해 보면 키워드 등록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키워드 등록 설정을 클릭해 키워드를 직접 세팅을 하면 키워드와 입찰가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키워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11번가의 AI를 통해 자동으로 광고가 송출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검색 광고의 상품들을 세팅해보고 그 전략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한 설명들이 많아 본 강의만으로는 검색 광고 세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강의와 교재 내에서 전부 설명되지 않은 내용들은 각 매체 플랫폼 내에서 지원하는 도움말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검색 광고의 게재 원리와 세팅 방법 2강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링크프라이스의 박여지 책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